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 유엔 총회 기조연설 관련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평화 통일과 북한 인권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 과제로 공론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이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 나아가 전 세계 평화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유엔 연설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한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박 대통령은 어느 시대에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 전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은 인권과 인도주의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 여성 성폭력이란 표현은 일본 특정에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위안부 문제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 관계 개선 없다라는 대통령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라 평가합니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는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상의 권고사항 채택, 유엔의 한국 내 북한 인권사무소 설치 노력 등으로 이미 국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이 국제적 흐름을 놓치지 말고 북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북한 인권법이 수년째 국회에서 계류돼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겉으로는 북한 인권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오히려 그 내용에 21세기 들어 핵실험을 감행한 유일한 국가인 북한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제적 관심이 고조된 지금과 같은 기회에 북한 인권법이 국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추진해온 북한 인권 사무소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지자체장이 있는 서울시에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공적연금 계약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와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향에 대한 공적연금 투쟁본부의 공식적인 의견과 대안을 요청했고, 당시 공적연금 투쟁본부의 공동대표이자 전국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의견 제출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2일 한국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개혁 토론회를 조직적으로 무산시킨 공적연금 투쟁본부에서는 3주가량 지난 오늘까지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대안이나 의견 제출 없이 묵묵부답인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어제 공적연금투쟁본부에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필요성 및 공감 여부, 대안을 요청하는 공식 문서를 발송하였고, 공적연금투쟁본부에서는 29일 자체회의를 거쳐 2-3일 내로 답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공적연금투쟁본부의 공동대표도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을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한 만큼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공적연금투쟁본부의 의견에 대해 열린 자세로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적연금투쟁본부도 무조건적인 개혁 반대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무원연금 제도를 위해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정기국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장이 국민께 약속한 26일 본회의가 바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민생법안 연계로 여태껏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의 처리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어깃장으로 무산된 국정감사를 재추진하기 위한 본회의입니다. 게다가 내실 있는 국정감사, 정부의 예산안 심사, 정기국회 주요 일정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런데도 그간 정기국회 일정에 대한 입장 표명조차 없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와서 여야 간의 합의가 안 되었다며 세월호 특별법,
민생 법안 분리 처리에 응하지 않고 새로운 일정을 잡자고 합니다. 당내의 일정 협의도 되지 않고 있고 세월호 유가족과의 진전된 합의도 없이 무작정 국회 일정을 연기만 하라는 것은 직무유기에 다름없습니다. 더구나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91개 민생 법안은 여야 간의 이견이 없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들입니다. 특히 지연이체 제도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신사의 발신번호 반작 방지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의 민생 법안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대거 발의하여 대안으로 통과된 법안들이며 한 언론에 따르면 91개 안건 중 결의안 등을 제외한 법안은 모두 87건으로 이 가운데 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48개로 가장 많았고 여야 병합 법안이 12건, 여야 정부 병합 법안 1건을 포함하면 전체 계류 법안의 70%가 야당이 관여한 법률안들입니다. 야당은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정기국회가 공전하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사 일정도 단 하루도 지체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의 제정이 당장 어렵다면 최소한 예산 심사와 국정감사만큼은 정상 추진되도록 결단하셔야 합니다. 세월호 유가족 분들도 국회가 이토록 방치되어 국민의 민생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금일 소속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본회의 개의를 다시 한번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정의화 국회의장님께 제출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3개 상임위별로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각 상임위별 현안과 정기국회 의사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정책으로 경쟁하는 여야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국회의 존재 이름을 명심하고 국회의장이 약속한 내일 26일 본회의장에 들어와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 법안과 정기국회 일정 정상화를 위한 안건 처리에 협조하여 국회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